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새로운 시작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활기차게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기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택연금에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사님과 함께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노후 부정의 핵심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한 장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그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은퇴 후 노후 대비 수단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 업무계획에서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하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시가의 60%에서 70%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9억에서 13억 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가운데 85%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중심지나 강북 신축 역세권 등 시세 상위 15% 이내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 단지가 포함된다는 의미고요. 또한 기존까지는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됐는데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동 승계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것은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지금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서 확실한 노후 부장을 위한 준비책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설명하기에는 거의 한 1시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간략하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주택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연금의 핵심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사기관, 정부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라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고객님이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100%짜리 보증서라는 걸 발급을 해주고 이 주거래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을 하면 고객님은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담보를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담보를 실행해서 연금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시세에 지금 40에서 60%까지 목돈의 대출을 실행을 해서 가입자분이 가지고 계시고 일정 금액의 원금과 이자의 원리금 또는 이자만을 납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돈을 다른 데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어디 다른 곳에 갖고 있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먼저 담보를 제공하는 건 똑같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이 그림으로 보시면 주택연금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바로 2007년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지고 4년 정도 지난 후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실시하는 영모기지론, 리버스 모기지론이라 했던 그런 방식에서 시작되어서 2007년에 비로소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도, 즉 주택연금이 만들어지고 7년이 지난 후에 가입자가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가입이 저조하다가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10월에는 5만 8천 명,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6만 명까지 해서 작년에 주택 경기가 좀 침체됐다고 생각하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 주택연금이 상당히 많이 가입이 돼서 지금 현재는 6만 명의 주택연금 가입자분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목적을 한번 볼게요. 목적은 뭐냐? 그럼 주택연금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첫 번째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자, 고령화 시대라는 것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가 됐고 예전에는 뭐 몇 살, 한 60세, 70세면 환갑잔치도 하고 막 칠순잔치도 했는데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고령화 시대가 됐는데 고령화 시대에는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그 자산 구조를 보면 거의 80%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요. 부동산에 치우쳐 있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뭐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참 연금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령화 시대에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자. 내가 집을 하나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고령화되는 시기에 소득을 안전하게 지급하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지만 대신에 그 집의 소유권은 아직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집에서 원하는 한 계속해서 30년이든 40년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집에서 정말 뭐 너무 낡고 지루해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 주택연금을 그대로 물론 뭐 시세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에 상당히 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역을 잠깐 살펴볼게요. 뭐 연역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 주택연금의 효시는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영모기지론이라고 해서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은행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1년 동안에 1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10명이 채 되지 않고 뭐 가입자가 실제로 자식들은 부모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걸 생각보다 싫어하고 어르신들도 내 자녀한테 적어도 집은 한 채 줘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겹치면서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가 그래서 몇 년 후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들어진 게 바로 2004년에 다시 만들어져요. 다시 만들어지는데 역시 비슷한 취지로 인해서 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는 공사기관에서 영모기지론이나 리버스 모기지가 아닌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사에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쓰면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탈바꿈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 대상의 주택을 보면 이게 많이 변천을 했어요. 처음에는 6억 원 이하, 거의 뭐 아파트나 이런 빌라 위주만 하다가 지금은 주택이면 다 됩니다. 주택이라는 개념은 뭐 상가주택이어도 2분의 1 이상이 주택으로 쓰여진다면 그러면 다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6억 원 이하로 진행이 되다가 200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뭐 단독주택, 빌라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요 지역은 원래 9억 원은 원래 시가였어요. 시세의 9억 원이었다가 아까 이 시그널 영상에서 보셨듯이 시가가 이제 공시지가로 변동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개정이 돼서 공시지가로 바뀔 건데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거의 서울 주택의 전체의 85%가 해당이 되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80% 이상이 해당이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 가입대상 주택은. 그리고 예전에는 1주택자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주택이어도 다주택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공시지가 합계가 9억 원이 넘지 않아야 되는 단서가 있지만 어쨌든 가입 대상이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령도 보시면 연령주 처음에는 뭐 65세 이상 배우자나 뭐 둘 중에 낮은 사람이 65세를 넘어가야 최초에는 됐다가 지금 이것도 변경이 돼서 현재는 60세입니다. 현재는 60세인데 60세도 낮은 사람이 아닌 아무나 그 둘 중에 연장자가 60세를 넘어가면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이게 또 상반기에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나오는 만 55세까지도 이제 가입 연령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이제 조금 빨리 은퇴하는 세력들도 부동산이 있다면 내 자신이 가진 가치가 있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 기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연금을 받는 형태가 첫 번째는 종신지급형. 자,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50세, 예를 들어서 60세에 받았는데
뭐 정말 오래 사셔서 12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120세까지 계속해서 종신적으로 지급을 받는, 약간 연금 수령액은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죽을 때까지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확정 기간에는 보통 10년에서 30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10년에 30년의 기간을 정해서 10년 동안 받거나 또는 30년 동안 받거나, 물론 금액은 크지만 뭐 그 뒤에 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뭐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소득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개념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아무 때라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같이 뭐 중도상환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출을 연금 지급을 해서 다른 뭐 목돈이 생겼거나 어떤 다른 자산 수단이 생겨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상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라기 보기보다는 대출금 상환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집값이 막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5억 하는데 한 9억 정도 하니까 빨리 갚고 요때 다시 들면 연금 지급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연금 지급액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은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지를 하면 3년 동안은 다시 들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 이 비소구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비소구 대출은 뭐냐면 소구하지 않는, 즉 연금을 타고 뭐 한 50년 동안 예를 그냥 들어 설명을 할게요. 50년 동안 연금 수령을 했습니다. 연금 수령을 했는데 시값은 10억이었어요. 10억인 연금을 5억이라는 금액으로 연금 수령을 했는데, 연금을 처음에 이거를 나눠서 수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자가 가산이 되고, 근데 50년이라는 기간을 연금을 수령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3%라고 했을 때 50년을 사셨으니까 50년이면 얼마죠? 3년 150%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죠? 150%가 증가, 이자만 150%고 한 40% 정도 수준이 50% 정도 수준이니까 200%, 즉 이분은 20억 정도의 연금을 수령을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집값은 그때 50년 뒤에도 10억인데 실제로 내가 수령한 금액은 20억이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사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일 많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비소구 대출이라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상속인에게는 전혀 이 대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즉 10억이라고 처음에 책정을 했다면 그 금액만큼만 주택을 청산해서 나오는 그 금액만큼만 인정을 하지 굳이 상속인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모든 담보대출은 소구대출입니다. 부채가 있으면 남은 부채는 상속인이 뭐 한정상속을 하든 뭐를 하든 상속인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주택연금제도는 비소구 대출, 그래서 평생 동안 연금으로 받으시고 만약에 더 많이 연금을 내셨다, 연금을 수령했다 할지라도 주택만 처분하고 나면 자녀들한테는 전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부채가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얼마 정도를 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 수령액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공시지가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최대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보통 40% 정도를 계산을 합니다. 즉 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주택금융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5억이세요. 5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4억을 이제 계속해서 나눠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5억을 한번 볼게요. 5억 원일 때 매달 내시는 금액이 60세일 경우에는 한 달에 103만 원 정도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80세에 드셨다 그러면 240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수령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고,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나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녀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과는 별개로 이제는 뭐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정부와 그리고 본인이 모든 걸 지켜야 된다. 어르신들이라도 자녀가 부양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7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노후가 보장되는 고령화 시대가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좀 더 윤택하게 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주택연금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